많이 안 나오면 안 올리시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요청하는 문제가 너무 많다 싶으면 거기 중에서 그 인기도가 높은 문제를 할 텐데 몇 개 없으면 그냥 다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번에 117조까지 했는데 이게 뭐냐, 이제 xn제곱에 적분할 수 있느냐, xn제곱 함수 적분할 수 있느냐, y는 1 상수함수 적분할 수 있느냐. 근데 얘가 아니 이런 것만 적분하면 어디다 쓰냐,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를 할 줄 알면은 이제 어떤 함수에 상수배에 적분하는 방법, 어떤 함수 두 개에 더한 함수를 적분하는 방법, 이런 것도 나중에 배웠잖아요. 근데 미분도 그렇지 않았어? 미분도 사실 xn제곱 미분하는 것만 열심히 배웠어. 왜냐면 그걸로 응용이 가능했잖아. 다항함수는 거기다 상수배도 해야 되고 그 여러 차수들의 다 항들을 더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걔네들을 미분하는 법을 어떻게 하냐, 각각을 미분하고 잘 더하고 빼면 됐었지. 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거 x의 n제곱 적분하는 법을 배웠고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옹클로 넘어갔지. 그 다음에 배운 게 이겁니다. 그러면 실수배랑 합이랑 차 함수를 적분할 수 있느냐. 그대로 하면 된다 이거죠. 결론부터 말하면 kfx 적분 어떻게 하냐. 그냥 fx를 우선 적분하고요. 거기다가 k만 곱하면 kfx 적분한 거랑 똑같다. 근데 여러분 여기 다 그거야. 그걸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산 순서의 차이야. 사실은 좌변 우변이 계산 순서 차이밖에 없어요.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되나? 얘는 둘 다 좌변 우변 다 상수배하고 적분하고 하지 않았어? 근데 얘는 좌변은 뭐부터 했어? 상수배부터 하고 적분을 한 거지. 네. 근데 우변은 적분부터 하고 상수배를 한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의미하는 게 뭐냐? 순서가 상관없다. 뭐부터 하든 간에 결과는 똑같다. 라는 걸 의미하고요.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야. 우리가 증명을 통해서 보장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게 아닌 경우도 있어. 여기 뒤에 보면은 함께하기, 생각 넓히기 이런 게 있어. 두 번째는 뭐예요? 얘네 둘 다 좌변 우변 다, 이거 너무 작다. 좌변 우변 다 덧셈이랑 부정적분을 한 거야. 근데 차이는 뭐냐면 어딨지? 얘는 이제 덧셈부터 하고 부정적분을 했느냐, 우변은 부정적분을 각각 먼저 하고 덧셈을 했느냐 차이인데 최종 결과는 어떻다? 같다. 똑같다. 여기 세 번째 의미도 그거죠. 뺄셈부터 하고 적분을 하나, 적분 먼저 하고 뺄셈 나중에 하나, 어떻다? 최종 결과는 똑같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증명은 생략할게요. 웅클 때 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풀었지. 이걸 알면 사실은 이제 어떤 다항함수가 오더라도 적분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예제 2번 같은 거 풀 수 있나? 아까 수능 기출에 있었잖아. 봐봐. 할 수 있어요. 도함수 알려주고 도함수 알려줄 테니까 원래함수 찾아볼래? 라는 문제죠. 근데 도함수만 가지고는 원래함수를 찾을 수 있나? 아니요. 왜 못 찾나? 적분상수가 생겨. 적분상수의 그 차이를 우리가 확신할 수 없지. 그래서 이렇게 적분상수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 있는 힌트 하나 더 주어지는 거, 그 수능 문제에서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진짜 쉬운 문제는, 그러니까 수능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다항함수가 오더라도 걔의 부정적분을 구할 수 있고 거기서 모르는 적분상수 C까지 힌트만 더 주어진다면 걔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생각 넓히기, 그러니까 이게 다 되는 줄 알아. 모든 게 순서가 상관이 없구나 계산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죠. 이거 봐봐요. 여기에 x제곱 플러스 2x를 120쪽 생각 넓히기입니다. x제곱 플러스 2x가 얘를 fx라고 놉시다. fx에다가 무슨 계산을 한 거야? 얘는 적분하고 미분한 거죠. 얘 우변 오른쪽의 값은 미분하고 적분한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여기서 이렇게 공식으로 나온 이유는 우리가 수학적인 증명을 통해서 같은 거를 입증돼서 나온 거고, 그게 무조건 계산 순서를 바꿔도 항상 결과가 같다, 그게 아닙니다. 얘는 실제로 달라서 나온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나?
네. 적분부터 하고 미분한 거랑 미분부터 하고 적분한 거랑 어떤 차이가 있다? 적분상수가 어떤 식으로 차이나? 저기 미분하고 적분한 거에는 생기는데 어. 적분하고 미분한 거는 안 생겨요. 그쵸? 적분하고 미분하는 거는 그 나중에 미분을 했기 때문에 그 나중에 한 미분 과정 때문에 C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얘는 미분을 먼저 하고 적분을 했기 때문에 그 C가 없어지는 이유가 없지. 그래서 얘는 C가 남아있고 얘는 C가 없고. 근데 또 그 적분상수 C의 차이만 빼면 얘네 둘은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다르고 왜 다르고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적분으로 넘어왔고요. 정적분, 우리가 이미 이전에 배운 부정적분에 반해서 정적분은 무슨 적분이겠다?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차이, 단어 자체에서 나오는 거지. 부정적분은 안 정해져 있어서, 정적분은 정해져 있어서. 좀 더 심화돼서 말하면 부정적분의 결과는 함수죠. 우리가 부정적분을 구했다라는 건 함수를 찾게 되는 거고요. 정적분을 찾으면 사실은 뭐가 나온다? 함수가 아니라 값. 어떤 실수값이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부정적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윗끝 아래끝에 대한 값을 대입하는 거잖아. 결국에 미지수들에 대입을 하면 함수가 아니라 어떤 수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정적분, 기호. 정적분, 기호 이렇게 새롭게 배웠어요. 부정적분이랑 다른 점. 틀린 그림 찾기 잘하나? A, B요. 이 A랑 B라는 새로운 애가 생겼는데 부정적분엔 이런 애가 아예 없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구간입니다. 이 정적분은 닫힌 구간 A, B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실제로 A에서 B까지의 정적분이라고 읽죠. 이거 기호 읽는 방법. 이거 읽어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그러니까 A에서 B까지라는 멘트만 넣어주면 돼. 부정적분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의 실제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우선은 우리가 이 fx의 부정적분을 계산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부정적분이랑 정적분 뭐부터 배웠어요? 부정적분을 먼저 알아야 해요. 왜냐면 정적분 계산할 때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소문자 fx의 부정적분을 대문자 fx라고 했을 때 이 정적분 계산 어떻게 하냐? 대문자 f에다가 b 대입한 거 빼기 대문자 f에다가 a 대입한 거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즉 라지 fb 빼기 라지 fa를 해준 게 바로 이 정적분 값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면 막 20 이런 식으로 상수가 나오죠. 함수를 적분했는데 얘는 상수가 나왔죠.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이런 결과론적인 차이. 그리고 여러분 이게 구간에서의 적분이잖아. 예를 들면 얘는 닫힌 구간 1,4에서의 정적분이죠. 근데 그러니까 아래끝 윗끝이라 부르지. 이 아래에 있는 놈 아래끝, 위에 있는 놈 윗끝이라 부르는데 이게 구간 1,4를 의미하는 거죠. 닫힌 구간 1,4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게 반전될 수 있나? 이렇게 보면은 어딨냐? 이렇게 해도 되나요? 닫힌 구간 2,1? 사실은 닫힌 구간 2,1은 없어요. 왜냐면 1이 2보다 작은데 이렇게 쓰면 안 되지. 하지만 정적분 계산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약속했나? 이런 거 기억나나? 얘를 어떻게 약속했냐면 바꿔준다.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2까지로 바꿔서 준다. 4x 세제곱 마이너스 x dx라고 써주고 여기다가 뭐만 해주면 된다? 부호, 전체적인 부호를 바꿔주는 거야. 이렇게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이렇게 바꿔주면 얘는 자연스럽지. 닫힌 구간 1,2는 자연스럽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랑 결과가 똑같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원클 내용이었고요. 이제 정적분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는데 우선은 이제 스포를 먼저 해주겠습니다. 결과부터 말하면 이런 성질이 성립합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닌가? 네. 모양이? 우리 지금 복습한 부분에서 이런 진짜 비슷한 거 있었지. 부정적분에서도 이런 성질이 있었죠. 근데 틀린 그림 찾기 아까 물어봤는데 잘하나? 네. 뭐가 틀릴까요? 아까랑. 아까는 부정적분이어서 윗끝 아래끝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정적분이어서 윗끝 아래끝이 생겼어요.
근데 어쨌든 아까에 성립했던 등식이 여기서도 똑같이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증명을 해줄게요. 어딨냐? 간단하게 증명해 주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정적분 이거 뭐야? 정적분 kfx dx랑 k 곱하기 정적분이랑 똑같을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사실 fx에다가 우리가 똑같은 걸 한 거야. 순서의 차이일 뿐이지. 좌변은 어떻게? 상수배부터 하고 정적분을 한 건데 우변은 뭐다? 정적분부터 하고 상수배 한 건데 얘네가 당연히 똑같은 건 아니야. 수학적으로 증명해보니까 같아서 같은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당연한 게 별로 없죠? 네. 그런 거 세상에 진리입니다. 꼭 수학에만 있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좌변을 계산해보자. 그럼 좌변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스몰 fx의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하면은 좌변은 근데 kfx를 부정적분 어떻게 하지? fx의 부정적분은 라지 fx라고 했는데 kfx의 부정적분 뭐라고 하지? fx 더하기 k 곱하기 f 프라임 x요. 우리 이거 부정적분의 성질 배웠잖아. kfx의 부정적분은 그냥 fx의 부정적분에다가 k만 곱해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부정적분을 먼저 구하고 윗끝 아래끝 이렇게 빼주는 것. 좌변 계산은 이렇게 해야지. kfx라는 부정적분을 구하고 거기다 윗끝 아래끝을 대입해서 kfb-kfa가 나옵니다. 근데 우변은 k는 나중에 생각해. 이거부터 생각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계산하면은 이거죠. fb-fa인데 나중에 k를 곱하면 이렇게 최종 결과가 우변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좌변이랑 우변이랑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이게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적분의 성질이 성립한 덕분에 얘도 성립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증명 과정이. 근데 이거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아. 증명 과정에. 근데 어쨌든 그 당연한 건 아닙니다. 아까 봤지. 그 미분했다 적분한 거랑 적분했다 미분한 거랑 그거는 왜 그것도 여기다 넣으면 안 돼요? 그 순서만 다른 거지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왜 얘네만 이렇게 노란색 네모에다 집어넣냐? 얘네만 수학적으로 증명해보니까 돼서 그런 거야. 그건 안 돼서 안 넣은 거고. 그건 안 되니까 될지 안 될지 생각해볼래? 라고 한 거고 이거는 정말 되니까 이거 됩니다. 라고 교과서에서 알려준 거고. 그래서 그리고 이거 두 번째도 봅시다. 증명이 좀 그렇더라도 그러면 내용은 봐야지. 이렇게. 이것도 이제 부정적분 시절에 했죠. 좌변이랑 우변 차이가 뭐야? 좌변은 뭐부터 하고 뭘 했다? 함수 더하기부터 한 다음에 정적분을 했죠. 여기는 정적분을 먼저 했지. F랑 G에다가. 그리고 나중에 더했지. 하지만 최종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것도 증명 똑같아. 좌변을 계산해보고 우변을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똑같이 4개의 항이 나오게 됩니다. 자세한 게 별로 증명을 안 궁금해 하는데 우선 이렇게 내가 써놓긴 했으니까 교과서에 증명 나오나? 교과서에 증명 나오네요. 여기 124, 125쪽에 걸쳐 나오는 내용이 이게 증명이에요, 사실. 이런 사실 때문에 되는 거지. 그냥 우리가 그냥 순서만 바뀐 거니까 이거부터 해도 되지 않을까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예제 2번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다. 정적분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3x제곱 마이너스 10x dx가 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근데 여러분 이게 익숙할진 모르겠는데 얘네를 빼고 적분하는 거지. 교과서에선 빼고 적분하랬지만 어떻게 해도 된다? 적분하고 빼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적분부터 할래. 이렇게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3x제곱 dx랑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10x dx로 나눠서 할래. 이렇게 해도 된다 이거죠. 이렇게 여러분 항 하나하나씩 보는 게 편하지 않아? 이거를 항이 여러 개 있는데 이걸 통째로
그럼 우리가 정적분을 하려면 우선 부정적분부터 해야 되잖아. 근데 얘부터 먼저 부정적분 하기엔 너무 어렵지 않나? 잘 하나? 통째로 이게 문제 많이 풀면 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씩만 보면 부정적분이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3x제곱 부정적분 어떻게 구하냐? 차수를 올리고 3차 됐죠? 그 다음에 3을 분모로 와주면 되지. 3분의 3. 그래서 1이 되죠, 개수가. 그래서 그냥 x 세제곱. 얘도 마찬가지로 얘 x 몇 차야 지금? 1차요. 1차니까 적분하면 2차. 2차가 되고요. 2분의가 와야지. 그래서 5x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윗끝 아래끝 이렇게 이렇게 써서 계산하기로 했지. 아래끝은 아래, 윗끝은 위에다 써주면 되고요. 이거 실제 계산 어떻게 한다? 2 대입하면 몇 나와? 여기 8이 되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일 나오죠. 그래서 8 빼기 마이너스 1을 하는 거지. 지금 여기 첫째 항 계산 이렇게 하면 되지. 8 빼기 마이너스 1. 두 번째 항은 2 대입해봐. 20. 마일 대입해봐. 5죠? 그래서 20 빼기 5를 해준 거다. 그래서 앞에 거는 9가 나오고 뒤에 거는 15가 나와서 9 빼기 15에서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식을 이렇게 배우잖아. 이거 배웠죠? 이거 동그라미 2번이지. 우리가 보통 공식을 볼 때 이런 애를 이렇게 오른쪽처럼 바꿀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도 바꿨어도 되나요? 네. 등호가 원래 그렇지. A는 B이다라는 공식을 봤을 때 A를 B로 바꿀 수 있는 생각은 많이 하는데 B를 A로 바꿔도 된다는 걸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등호잖아. B가 A라고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명제는 좀 달라요. 명제는 한 방향으로 돼 있는 명제도 있지. 뭐가 있을까? 우리 미분단원에서 배웠던 또 유명한 명제. 허허. 연속이면 미분만 그거 아니야? 그 반대죠.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다고 하면 그게 틀리기 딱 좋은 거지. 그런 명제에서는 양방향성이 안 되는 애가 있지만 여러분 등호라는 기호 자체가 양방향성이에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바꿔도 된다는 얘기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바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괄호 2번이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은 정적분이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정적분 봐봐. 얘 전개하면 항이 몇 개 나와? 세 개의 항이 나오고요. 얘 전개하면 그래서 총 6개의 항을 적분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운 이 공식을 써먹자 이겁니다. 자 봐봐. 여기는 정적분부터 하고 뺄셈을 했지. 근데 꼭 그럴 필요 없이 어떻게 해도 된다? 뺄셈부터 하고 정적분 해도 된다 이거지. 근데 그래 그건 맞긴 해. 근데 그걸 왜 써먹어? 라고 봤더니 이 두 함수를 뺄셈하니까 어때요? 얘 전개하면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뒤에 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뺄셈부터 했더니 어떻게 된다? 항이 사라져서 8x밖에 안 남아요. 물론 이 상태에서도 여러분 할 순 있지. 근데 이거 이 상태에서 하는 거 할래? 아니면 여기 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8x dx 할래? 이렇게 훨씬 쉬워진단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이걸 딱 보고서 이거 뺄셈을 해도 되네? 그걸 딱 먼저 파악을 해.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또 윗끝 아래끝이 여기 앞에 있는 정적분 윗끝 아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1까지. 뒤에 정적분 0부터 1까지. 이게 같을 때만 공식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봐봐요. 여기 있는 세 개의 인테그랄들 봐봐. 다 똑같지? A에서 B, A에서 B니까 합쳐서 A에서 B 되는 거야. 우리 부정적분에선 이거 볼 필요가 없었잖아. 근데 정적분에서 이 공식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각각으로도 정적분을 하는 게 문제는 없지. 여러분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윗끝 아래끝 똑같네? 그러면 뺄셈이 있네? 뺄셈부터 먼저 해도 되겠네? 그래서 막상 해보니까 엄청 쉬워지죠.
그래서 이걸 알면은 똑같은 정적분도 이건 쉽게 할 수 있는데 캐치할 수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8x 정적분 쉽잖아. 8x 부정적분 하면은 x의 2제곱이 되고요. 2분의가 생기면서 4x 제곱이 됩니다. 윗끝 아래끝 0부터 1까지니까 여러분 0은 대입 안 해도 되죠? 어차피 0 되니까. 그래서 1 대입하면 4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 여기서 이 계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운 공식을 통해서 좀 더 쉽게 계산 자체는 이 공식 몰라도 할 수 있으나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설명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방금 얘기했는데 0이면 대입 안 해도 되나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 이 다항함수만 미적분 할 건가 혹시? 그럴 사람도 있겠지. 우연이요. 수업 문과인가? 근데 이제 다항함수 말고 지수, 로그, 삼각함수도 고3 때 적분할 사람도 있거든? 그건데? 예를 들면은 적분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코사인 x 윗끝 아래끝 0부터 1까지. 야 이거 계산해. 해야겠네. 이거 어떻게 해? 사실 그러면 이거 파이라고 할게. 좀 1보다는 파이가 더 어울려. 삼각함수니까 이런 윗끝 아래끝 많이 볼 거거든. 그러면 이거는 사실 0이네? 0 대입하지 말아야지. 코사인 파이 하면 어떻게 된다? 틀려요. 틀립니다. 아니, 말. 왜냐면 코사인 0 빼기 코사인 0을 해야 되지 않나요? 맞아요. 실제로 코사인 0이 뭐다? 1이요. 1이잖아요. 그래서 다항함수 때까지는 사실은 이런 습관 해도 돼. 근데 이런 미래를 대비해서 그걸 조심해서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문제 3번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서 딴 반에서도 이 얘기 했나 보다. 자, 그래서 정적분 계산해라. 근데 이제 봐봐. 이 뺀 다음에 적분하는 거 말고 각각 적분부터 하고 뺄래. 난 그게 더 편하거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x제곱 부정적분부터 구해야 되죠. 그래서 3차 되고 3분의 생겨서 2x 세제곱. 여기도 2차로 만든 다음에 2분의 생기면 2x 제곱이 되고요. 야 이런 거 상수 적분하는 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 그거요? 그거 X예요. 이거 그냥 k 적분하면 kx. 그냥 개수가 k인 밀착 만들면 되지. 그리고 윗끝 아래끝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마이 0 붙여줬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다항함수는 그래도 돼. 0 대입한 거 안 써도 되지. 네. 그래서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뭐 나오죠? 2 곱하기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이죠. 여기도 마이너스 2 넣으면 2 곱하기 4에서 8. 근데 여러분 여기 봐봐. 마이너스 16인데 내가 마이너스 또 붙였네. 빼기. 이해돼? 왜 붙였는지 알아? 네. 왜 붙였어? 마이너스니까. 왜냐면 빼기니까. 그니까 빼기 마이너스 왜 붙였어? 빼는 거니까. 윗끝 빼기 아랫끝. 아래 끝이라서. 뭐라고? 여기에서 빼는. 아래 끝이라서. 그러니까 윗끝에 마이너스 2가 있는 게 아니라 아래 끝에 있죠.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 2인데 여기다 아래 끝이니까 마이너스를 또 붙인 겁니다. 계산하면 16 빼기 8 플러스 2가 돼서 10이 됩니다. 바로 2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